스티브 잡스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너슨 아이브, 일명 존이었죠. 그는 애플워치를 발표하는 시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폰 개발을 시작한 동기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썼던 휴대폰보다 더 나은 휴대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워치를 만든 동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시계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듯 애플이 이전에 내놓았던 제품들은 모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잡스가 부재한 상태에서 애플워치 프로젝트는 불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카 프로젝트도 불분명한 목적을 기반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테슬라로 애플 직원들이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CEO인 팀 쿡은 대량 퇴사를 막기 위해 엔지니어링 부문 리더들에게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질문했고 그들의 대답은 자동차 개발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 명명하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4년 초 애플은 애플카 포기를 선언하고 맙니다. 언론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변화로 인해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언론에선 노출되지 않았던 애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책 애프터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투자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후 애플을 멱살 잡고 캐리하던 사람들은 CEO 팀 쿡과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물려받은 조너선 아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애플에 앞으로 위험이 닥칠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디즈니가 공동 창업자의 죽음 이후 상당히 허둥대는 모습을 봤고 폴라로이드가 창업자 에드윈 랜드를 퇴출시킨 뒤 회사 리더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주제로 직접 강의한 적도 있었을 만큼 위대했던 기업들도 독과점이 되고 혁신의 속도가 둔화되고 그들이 만든 제품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애플이 오래가는 회사가 되기를 원했죠. 아마 이러한 이유로 스티브는 후임자로 조니가 아닌 팀 쿡을 선임했을 겁니다. 팀 쿡에게 했던 마지막 조언은 잡스라면 어떻게 할지 절대 묻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는 그냥 옳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잡스의 죽음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했던 조니는 스튜디오 구석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디자이너 한 명하고만 조용히 얘기를 나누며 많은 날을 보냈고 삭발에 가까운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는 등 피폐한 모습이었죠. 잡스가 직감에 의존하여 본능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팀 쿡은 천천히 생각하고 분석하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과 식당 알바를 하며 근면의 중요성을 깨우쳤죠. 슈퍼에서 일할 때에는 브랜드별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담배 코너를 재정비해 매상을 올리는 등 사업적 감각을 어릴 때부터 보였습니다. 학교에선 똑똑하고 지적이었지만 수업 중 토론 시간에는 조용하게 있었던 아이였죠.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산업시스템공학을 전공으로 택했고 여전히 그는 수업에서 열심히 필기하고 뛰어난 성적을 보였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과도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애플을 경영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부문의 책임자들을 조너선 아이브가 불러 모았지만 팀 쿡 단 한 명만 불참했었죠. 10년 넘게 CEO가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애플은 처음으로 그 순간 CEO가 참여하지 않는 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팀 쿡은 IBM의 채용 담당자에 의해 선택되어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자재관리 부문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유망한 젊은 직원 25인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쿡은 일본에서 표준화가 되어가던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을 도입해 재고로 있는 부품 수와 매일 생산되는 컴퓨터 수가 일치하도록 구현했죠. 이로 인해 IBM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IBM에서 쿡은 자체 제작 부품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게 되고 소규모 공급업체의 저렴한 대체품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추후 애플 운영의 핵심 개념이 되었죠. 그 후 인텔리전트 일렉트로닉스를 거쳐 컴팩의 재고관리 업무를 맡았고 두 기업에서 모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비용 절감을 성공적으로 해내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현금 흐름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포착한 잡스가 그에게 먼저 연락했던 것이죠. 다른 기업에 비해 뛰어날 것이 없었던 애플이었지만 모든 기업이 기업 고객을 잡기 위해 싸움을 벌일 때 애플이 가정용 컴퓨터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고는 그의 계획에 매료되어 애플로 이직하게 됩니다. 잡스와는 상반된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보였던 팀 쿡과 달리 조니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의 덜할수록 더 좋다라는 철학을 공유했던 그들은 애플 브로슈어에 담겼던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개념을 대표했죠.
잡스가 수다스럽고 직설적이고 고집이 센 반면 조니는 조용하고 한결같고 인내심이 강해 잡스는 조니 디자인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조니는 잡스가 폭발할 때 진정시키고 아이디어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니가 소극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확고했죠. 하루는 애플 대표단과 일본 제조업체 임원들 간의 만남에서 디자인과 약간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는 손을 떨었었는데 결함이 있음을 알아챈 동료가 빨간 펜을 건네며 잘못된 부분에 동그라미 치면 고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조니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빨간색 페인트가 담긴 양동이를 가져다 주세요. 담가놓고 괜찮은 부분들을 닦아내는 게 더 빠르겠네요 라고 했죠. 그리고 2주 후 아이폰 케이스에서는 결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21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조니는 마치 스티브 잡스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애플워치는 스티브 잡스가 떠난 이후로 가장 성공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아이템이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가 피폐하게 지내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건 2012년 연초였죠. 아이폰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원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의 제품을 상상했습니다. 잡스가 2010년 1년 내내 혈액 검사를 받으며 지쳐있을 당시 그는 레이저를 이용해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스타트 기업 레어라이트 인수를 구상했었습니다. 추후 이와 연계하여 조니는 핏빗이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화이트보드에 스마트워치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애플워치의 시작이었죠. 엔지니어링 팀은 거기에 더하여 블루투스를 이용해 손목에 알림을 전달하는 방식과 감정 측정을 어떻게 할지 연구했습니다. 더불어 조니는 기존 시계를 탐구하며 애플워치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찾았는데요. 바로 시계 옆면의 용두를 탐색용 도구이자 볼륨 조절 다이얼, 손목이 앱들을 돌려볼 수 있는 바퀴 등 종합 버튼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시계에 달려있던 작은 도구를 미래 시계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죠. 시계에 대한 조니의 철학은 잡스의 원칙 중 하나와 배치되었습니다. 잡스가 애플의 제품 70%를 없애고 단 4개의 제품에만 집중했지만 조니는 애플워치를 가지고 여러 색상과 실리콘, 가죽, 금속 밴드 등 총 54가지 조합을 생각했죠. 그렇게 발명된 애플워치는 발표에서 잡스가 아이폰을 전화기이자 mp3 플레이어, 컴퓨터로 설명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개인화된 시계이자 의사소통 도구 그리고 건강관리 기기로 묘사했죠. 애플워치 출시 이후 조니는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조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던 애플카 프로젝트도 추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티브 잡스 이후 애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담은 책 애프터 스티브 잡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플 기업 분석을 하고 CEO 인터뷰까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애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깊게 애플에 대해 알 수 있어 놀랄 만큼 디테일이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다 소개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에피소드가 책 속에 담겨있기에 애플 투자자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애프터 스티브 잡스를 읽어보셨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주알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구독할 마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